뭐 그런 이야기는 차차차 알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신체를 단련하고 그리고 정신을 단련한다기보다 멘탈을 다양하게 쓰는 법이죠. 그리고 상황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하는 수준을 하면 훨씬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동안 뭐 생각도 많이 하고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뭐 제가 이제는 가르칠 나이도 그렇고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보니까 다른 사람 활용해가지고 다른 사람 저한테 배운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갈 거고 그 사람들이 잘 또 어차피 많은 사람이 다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천천히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 하면서 어쨌든 중국 무술의 명명을 제가 받은 건 명명 이어나가도록은 해야죠. 중국 무술의 최고봉요? 중국 무술의 최고봉이면 실제로 예전에는 일단은 싸움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애였겠죠. 근데 지금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거고 중국 무술의 최고봉이라 하면 어떤 자신의 단련된 신체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무술 전투 기술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확건수태라 해가지고 지금은 중국이 사실은 중국 무술은 1900년 초반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중국 무술은 1900년 초반에 그때 다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려가지고 그 뒤로 큰 발전이 없는 건 맞아요. 제가 여러 가지 중국 무술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실전성이 뛰어나고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당랑권이거든요. 그리고 팔궤장 이 두 가지인데 그것도 뭐 사실 중간에 몇십 년 동안 사라졌으니까 제 당랑권 사부님도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쫓겨나가지고 여기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그걸 하셨기 때문에 왜요? 중국 무술 최고봉이나 뭐 내공 뭐 이런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천천히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잘못 알려진 거 많아요. 특히 기 이런 거 말하는 게 제일 엉망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중국 무술은 기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무술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치라고 하죠. 제일 합당한 말이 포스입니다. 포스 위도할 때 스타워즈 나는 포스인데 그것은 하나의 신비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하나하나씩 밝혀드릴 건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다 이야기하고 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힘을 내기 위한 방법이지 기라고 하는 것이 내각권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내각권이든 외곽권이든 모두 인체는 기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 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고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물리적인 힘으로 내냐는 거죠.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힘을 낼 때 우리의 근골격근을 활용하는 거고요. 신경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중에 특히 근골격근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외곽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곽. 우리가 파이팅하는 방법이라든지 힘을 쓰는 방법을 근육 골격의 그 자세나 구조 이런 것으로 내는 것을 우리가 외곽 밖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신경계라든지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 보다 빠른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네이지아라고 하는 거죠. 팔계장이 제가 제일 연습 많이 하는 게 당랑권이고 팔계장이고 요즘 팔계장을 더 많이 하지만 팔계장이 제일 내가 3권 중에서는 실전성이 제일 높습니다. 저는 행위권하고 팔계장, 태역권을 다 배웠지만 행위권보다 팔계장을 좋아하고 팔계장은 사실은 팔계장은 아주 좋은 무술입니다. 아주 멋진 무술입니다. 팔계장이 너무 예쁘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팔계장은 대부분 확권수태의 형태를 갖고 있죠. 확권수태의 형태를 갖고 있는 팔계장이기 때문에 팔계장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 팔계장이라 할 수 없고 제가 하는 팔계장도 물론 예쁘긴 예쁘지만 아름답고 그런 멋진 동작들은 있지만 아무래도 요즘에 있는 팔계장하고는 다르죠. 소리 좀 날 겁니다. 제가 차 마실 때 차 주전자 거리는 소리입니다. 차 물거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것은
예, 맞습니다. 예, 탁자 위 아름답게 탁자 도는 거. 주권이라 해가지고 그 원주를 도는 거 수련 방법인데 그거는 주권은 몸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 때문에 하는 거고 탁자 위에서 돌질 않아요. 땅바닥에서 하지. 특정한 경우에 이제 옛날 수련 저도 예전에 했던 건데 옛날 수련법 중에 이렇게 큰 바구니를 놓고 중간에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굳이 벽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말고 세로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위를 이렇게 안 넘어지거든. 그러니까 균형 잡는 거지 이렇게. 그거는 쇼트트랙 하는 애들도 무슨 메디슨 볼 위에서 이렇게 발 훈련하는 거 아시잖아요. 메디슨 볼 위에서 이렇게 한 발을 그 균형 잡는 거 그런 거 비슷한 훈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하면 뭐 경공이 생기고 하늘 날아다니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자꾸 그렇게 과장돼서 그래요. 내가 갖고는 뭐 팔계장을 배우면 물론 점프력이 좋아지는 건 했어요. 그게 예전에 그런 특수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한 6, 7m 정도 넘어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제가 수련법을 들었거든요. 안 되겠더라고. 근데 나는 되는 사람 그거 하려면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근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오래 하지 않으면 나이들 못합니다. 예, 내각권에서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거짓말이 많습니다. 아니 그 과장이 많습니다. 과장. 거짓말이라기보다 과장이 많아요. 팔계장 중에 그 유덕관 노사가 만든 그 유덕관계 팔계장은 주권을 안 돕니다. 직선투를 합니다. 직탕 64수라고 하는 유덕관 노사가 개변한 팔계장이 있거든요. 그거는 주권 연습 안 합니다. 제가 하는 거는 윤파 정파기 때문에 저기서 돌고요. 주권을 위주로 하고. 근데 뭐 보법이 다르죠. 그 팔계장 그 연문보다 팔계장이 잘 나온 것은 일대종사를 보시면 돼요. 일대종사. 왕가의 감독이 일대종사 있죠. 그 장첸 나오고 장쯔이 나오고 하는 거. 거기 보면 장쯔이가 팔계장 하는데 그 영화가 팔계장인데 더 잘 나와 있습니다. 팔계장에 실제로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팔계장, 행위권, 팔극권 이런 거에 대해서. 팔극권은 과장이 좀 돼 있고. 예, 그 조지릉 노사라고 홍콩에서 홍가권은 전승자로서 그 황비용하고 뭐더라? 양관 이렇게 내려오는 그 전승자입니다. 그 홍가권인데 거기서 보이는 것은 저거 공자복호권 갖고 싸워요. 공자복호권도 나오고 철성권도 나오고 처음에 이렇게 착 하는 거는 철성권에서 쓰는 자세고 그다음에 싸울 때 동자배불 이런 것들은 그 공자복호권에 나오는 겁니다. 화학사형권에 좀 나와요. 썩개가 나오는 겁니다. 영하니까. 그 조지릉 노사가 젊을 때 보면 잘해요. 엄청나게 잘합니다. 홍가권 맞아요. 홍과권 뭐 보통 그 홍가권 같은 말이고요. 홍가권 안에 공자복호권, 화학사형권, 철성권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 있는 겁니다. 홍권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철성권, 내공 달리는 철성권, 기초에 배우는 공자복호권, 그 다음에 보통 중간에 제일 훈련 많이 하는 화학상형권은 홍익관이 학권을 받아들여가지고 만든 거. 공자복호권은 옛날 고대 소림권 형태가 남아 있는 거고, 화학상형권은 말 그대로 원래 소림권에 5형권이 있었는데 5형권 중에 혹권 위주로 했는데 거기 학권을 받아들여가지고 화학상형권이 나온 거고. 그게 보통 거의 공자복호권, 화학상형권, 그 다음에 철석권 이렇게 배웁니다. 그 세 개를 읽고 그 다음에 이랑 팔계권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그게 홍가권입니다. 홍건 맞습니다. 홍건이라고도 보다 홍가권이라고 하죠. 홍치엔이라고 홍자치엔이라고 많이 하죠. 홍가권. 홍치 집안의 무술이 되죠. 사람들 그거 많이 붙이거든요. 홍건이라 하면 그 사람 잘 모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홍가건이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태극권이 나눠지는 진식 태극권, 진가 태극권, 양가 태극권 하듯이 그 가문의 명칭이 붙어있기 때문에 팔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식 팔계장, 정식 팔계장, 정파고식 팔계장 이렇게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냥 홍건이라 하지만 홍가건이라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제일 잘 알아듣습니다. 가도 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홍가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홍가건은 한국에도 예전에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하는지 인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조금 그 배우고 그 대만에 있을 때 좀 배워가지고 저는 그 투로를 개변해가지고 아예 그냥 제가 다르게 딱 짧게 해가지고 그 단련하는 거로만 만들어 놨거든요. 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냥 홍가건을 배우면 뭐가 좋냐면 그 근골격계를 단련하기 좋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홍가건 같은 걸 좀 같이 배워놔야 근골격이 단련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근퇴화가 안 일어나요. 예전에는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퇴화가 근손실이 적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은 노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근손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손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홍가건이 꼭 필요합니다. 홍가건은 그래서 저희는 제 도관에서는 항시 그러니까 내각권 3개, 외곽권 3개 가르치거든요. 내각권은 태극권, 행위권, 그러니까 행위권 안에 심의권 포함되어 있으니까 태극권, 행위권, 팔계장 요거 하고 당랑권 하고 제가 배운 당랑권, 팔극권, 호학권 이래가지고 공자복구권은 재미없어서 안 배웠거든요. 호학상인권하고 철석권만 배웠기 때문에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쌍으로 배우게 해놨습니다. 저희는 저희 도가에서 쌍으로 이렇게 하나 배우고 다음에 이렇게 하나 배우고 이렇게 하나 배우고 그래가 한 6개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자기 좋아하는 거 계속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영춘권은 뭐 미국에 가면 많이 있어요. 홍콩에 가면 좀 있고. 영춘권은 뭐 그다지 별로. 제가 예전에 영춘권하는 뭐 교류한 적이 있는데 영춘권은 별 스타일 아니라서 저는 뭐. 영춘권은 뭐 서울에 그 누구지? 그 태극권 하던 박 뭐였더라? 한밤 태극권 하던 한빛 태극권 하던 그 이름을 까먹었다. 박머식이라고. 예전에 진가 태극권하고 키 큰 사람이 있잖아요. 박 뭐더라? 올해 요즘 뭐 교류를 안 하니까 그 양반이 태극권 좀 배웠다. 그 영춘권 배웠다는데 서울에 영춘권 하는 사람이 있을걸요? 영춘권이 연문 때문에 하는 건데 실제로 크게 유용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뭐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 있죠 실제로. 오히려 홍콩 가면 영춘권보다 홍가권을 많이 하고 그리고 백학권, 홍가권 또 그 동네에 있던 여러 가지 무술 주가당랑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일대 종사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스토리를 위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왕가희 감독이 그 고정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만든 영화라서 상당히 영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가희 감독이 그 영화 할 때 인터뷰하고 자료 모으면서 대만에 있는 저희 사부님도 찾아오고 팔계장에 대한 자료도 받아가고 가져가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기법이 하나가 나옵니다. 영화의 기법에 그 저희 정파 고식에서 쓰는 팔계장 기법이 영화에 하나 나옵니다. 쿵푸어슬에 보면 원래 그 오랑팔개곤 사실 오랑팔개곤 하는 그 아저씨까지 그 아저씨가 땅에서 싸울 때까지만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쓰는 그 무술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무협지가 되는 거죠. 무협지. 그 무슨 이렇게 뭐야 뭐 소리 나니까 그때는 무협지가 사자우 이런 건 무협지죠.
장용노사의 팔극권은 그냥 표현형입니다. 표현형. 우리가 말해 표현형. 한마디로 투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 실전성 기술이라든지 파워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신체 달리 저는 별로 안 권해요. 근데 그게 이제 몸에 무리를 많이 주는 게 그 동작이 멋있긴 한데 몸에 무리를 주는 동작이거든요. 팔근에 대해 제일 잘못 알려진 게 진각이라는 거죠. 발 꽝 찍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려져서 그래요. 팔근은 그렇게 다리를 꽝꽝 찍는 게 아닙니다. 100% 무릎 나갑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팔근 보면 소리 그렇게 안 납니다. 그렇게 꽁꽁 찍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하죠. 팔근 왜 그래요? 원래 팔근 이런 거 맞다고. 너무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장용노사가 하는 팔근은 뭐 그냥 별로 뭐 보는 건 좋은데 추천하진 않아요. 그거 있잖아요. 뭐 체조나 이런 것이 보긴 좋지만 그 일반인이 하려면 몸 다 나가지. 못하죠. 뭐 아예 안 되죠. 아크로바틱은. 바로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아크로바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 제가 요즘에는 이제 실전 이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걸 안 한 지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중국 무술의 투로라고 하는 것은 좌우로 같이 연습을 하면 체력 단련, 유산소 운동에 좋아요. 실제로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투로를 계속 이렇게 하면 달리기 유산소 운동하는 거 이상이고, 그리고 실제로 더 몸을 더 많이 쓰잖아요. 다양하게 쓰잖아요. 왜 투로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당랑권 투로도 하고, 당랑권은 당랑권 특유의 그게 있고, 당랑권 특유 외곽권, 당랑권, 호학권, 팔권 이런 것들은 투로 자체를 함으로 해서 체력 단련 효과가 아주 많습니다. 그냥 달리기 30분, 달리기 1시간 하는 것보다 그래 투로를 계속 30분 하는 30분 못 합니다, 여러분. 한 10번씩 이라면 10번도 못 해요. 10분도 5분도 못 해요, 5분도. 한 5분 하면 뻗습니다. 한참 쉬어야 됩니다. 장용노사 투로는 그냥 그 표현이 그냥 뭐 감상하긴 좋아요. 근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뭐 따라하시는 상관없는데 그거는 별로 안 권합니다. 알아서 하죠. 그냥 감상하는 거. 어차피 뭐 그렇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만든 투로고, 최대한 허풍과 과장이 들어간 게 바로 지금 요즘에 표현형이라고 하는 투로입니다. 이연거리 표현형 대표 선수잖아요. 절권도요. 뭐 절권도는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절권도는 완성된 무술이 아니잖아요. 절권도는 이소룡이 누구를 제자를 기른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절권도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전 이소룡 책 본 게 다고 따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책은 다 봤는데, 예. 절권도는 완성된 무술이 아니잖아요. 이소룡이 한마디로 뭔가 완성을 시켜서 지금 중국 무술에 있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수련법이 다 있어가지고 그걸 전해갖고 배사를 해서 한 이런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본인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럼 오픈 뭐라지? 열린 결말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이영걸이 데뷔했을 때 그때 산타도 있었는데 이영걸은 산타가 아닌 표현형을 했었기 때문에 투로 전문이고 투로를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로는 20대 넘어가면 잘 못하면 동작이 몸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체격이 커지기 때문에 못하고, 그때 투로 말고 그 산타 잘하는 애는 이영걸 때 조장군이라고 하는 애 있었어요. 산타 잘하는 친구, 중국에. 네. 그러니까 산타 전문. 산타가 계속 발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산타가 중국에서 발전 안 하는 바람에 중국 무술이 더 많이 퇴보된 거죠. 그런 지금 대부분의 우리처럼 이렇게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시샤오동 말이 맞아요. 왜냐면 짜다, 전부, 부시 쩐드, 전부 다 짜다. 전부가 가짜가 맞는 게, 가짜라는 게 보다 그 무술을 어떤 실전이나 파이팅으로 배우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투로를 많이 하는 팀들이 그런 겁니다. 투로라고 하는 것은 투로를 집착하게 되고 투로를 많이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투로 한다고 해서 파워가 생기지 않거든요. 투로는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그 파이팅을 하던 쪽에서는 투로를 많이 하지 않아요. 실제 스파링이나 아니면 대련이나 아니면 그 대련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지. 근데 요즘은 뭐 요즘 사람들은 그거 안 하려니까 이제 제가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냥 이제는 투로 위주로 가르치죠. 투로는 표현형이 뒤에 만들어진 표현형 투로는 몸에 무리 많이 가요. 도리어 몸에 무리가 많이 가요. 예쁘고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특별한 이상한 동작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영걸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많이 상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영거리가 몸을 많이 사용해서 나중에 몸을 많이 못 쓰던 이유가 그겁니다. 몸을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 동작 그런 데서 막 젊을 때 보여주는 그런 막 몸을 꼬고 가는 동작들이요. 절대 흉내내지 마세요. 나이 들어 몸 다 상합니다. 절대 안 권합니다. 그래서 실제 중국 무술의 어떤 우리가 뭐 옛날로 말하면 실전성 투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갑상선 걸렸잖아요. 그는 갑상선 걸려서 머리 빠진 거예요. 항암 치료받으면서. 그래서 나이가 많이 늙어 보이죠, 지금. 중국 무술에서 말하는 그런 실전성 투로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몸 동작을 통해서 최대한의 힘을 내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격한 동작이 없습니다. 짧고 간단한 겁니다. 싸울 때 짧고 간단하게 싸우지. 왜 권투나는데 왜 싸움 잘해요? 스트레이트 잘 치나 훅 잘 치나 어퍼 잘 치나 있잖아요. 스트레이트 훅 어퍼, 스트레이트 훅, 스트레이트 어퍼, 아니면 훅 어퍼 잘 치는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네. 단순한 거 갖고 잘 써먹잖아요. 그래서 싸움 잘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릅니다. 그건 인정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 무술은 이제는 그냥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실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훈련 체계의 문제가 더 많아요. 투로만 옛날에 해야 되니까 맨날 투로만 연습하잖아. 왜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파이팅 하는 사람들은 투로를 그렇게 연습하지 않았어요. 단련공하고 뭐 파이팅 둘이서 대련을 많이 했지. 그래서 지금은 그 중국 무술 안에 있는 그런 단련법들 중에 뭐 저는 여러 가지를 배웠으니까 그 여러 가지 안에서 이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딱딱 골라내놨기 때문에 즐기듯이 하라고 했었어요.